안녕하세요. 콩파튜브 시청자 여러분,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. 제가 외래를 볼 때 환자들이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신장병인가요?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다 신장병은 아니고요. 어떨 때 신장병인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장은 그 위치가 뒤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갈비뼈가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잖아요. 첫째, 열이 나면서 한쪽 옆구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손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뭔가 울리는 것 같이 더 아프다 하는 증상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우신염이라는 질환을 의심합니다. 신우신염이라고 하면 소변에 있던 균이 저 신장까지 올라가서 그쪽 신장이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.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쪽만 아프고요. 아프기 전에 10 중 9은 소변이 조금 불편했던 증상이 2,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프기 시작하고요. 이럴 때에는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면 낫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당장 가까운 내과를 찾아가셔서 소변검사, 피검사하고 적절한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해야 합니다. 급성질환이라서 빨리 치료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좋고요. 10 중 9은 합병증 없이 잘 낫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석이 있을 때예요. 이럴 때에는 딱히 옆구리나 허리가 아프다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아랫배 쪽이 무주룩하게 아프면서 애 날 때 꼬이는 듯이 아플 수도 있고요. 그러면서 대부분 한쪽만 아프고요. 소변을 볼 때 좀 불편하거나 소변에 눈에 띄게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결석을 의심하기가 쉽고요. 엑스레이나 초음파 감사를 해서 결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낫습니다. 세 번째는 신장에 물혹이 큰 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물혹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출혈도 있고 아플 경우가 있는데 유전성 질환인 다낭성 신병증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흔하고요. 일반인한테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. 이건 특히나 이제 여성에 많고요. 방광염이 있었다. 그럼 방광염을 하루 이틀 약 먹고 또 끊는 게 아니라 방광염을 철저히 치료하는 게 신우신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요. 두 번째는 좀 신장 기능 자체가 정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침입한 세균들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우리 몸의 그 혈액순환도 증가시켜 주는 게 신우신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신장 결석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, 그 다음에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소변이 내려오는 길 어딘가를 완전히 막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. 소변줄을 완전히 막을 정도로 돌이 커서 신장이 엄청나게 부어 있다면 빨리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만약에 수술적으로 제거한다 하면 비뇨기과로 가셔야 되고,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 없다 하면 신장내과에서 약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.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신장 결석은 내 몸의 체질이 신장에 돌을 많이 생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신장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. 5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50% 이상이니까요.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를 미리 하시는 게 옳습니다. 오늘은 옆구리가 아플 때 어떤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기를 바라면서 콩파튜브 더 맑은 내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